농산물, 국산 합쳐서 26개국에서 수입된 농산물을 가지고 요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입된 농산물이 과연 안전하다 지금 장담할 수 없겠죠. 그리고 우리는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파리 대학에서 이제 옥수수 사료로 유전자 변형 옥수수 사료로 2년간 주입했더니 탁구공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특히 암컷주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 보면 여성들한테 훨씬 질병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식탁에 나는 유전자 변형 식품을 만드는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요. 우리나라가 1000만 톤을 유전자 변형 옥수수 콩을 수입해 옵니다. 대부분 사료로 오고 200만 톤이 우리 식품으로 이용하는데 우리 식품에는 콩기름, 옥수수 기름 이런 거 쓰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는 튀김 얼마나 좋아하니까 그다음에 고가다 옥수수 시럽. 옥수수 시럽이 사탕수수를 만드는 것보다 더 가격이 싸기 때문에 빵, 과자류, 또 탄산음료 이런 데 당분으로 많이 쓴다는 거죠. 여러분도 커피숍에 가서 여러분 커피 시럽 많이 넣어서 먹죠. 여차하면 유전자 변형 옥수수 시럽으로 된 시럽을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는 이 스트레스 받은 그 물질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죠. 공장 식탁.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그 농약 산란계 농약 파동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은 이 스트레스죠. 이 공장 이 조그만 A4 용지 한 장에 움직일 수 없는 그 공간에서 달리 사육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죠. 그래서 코르티졸이라는 그 스트레스 물질이 달걀에 그대로 저온이 되죠. 이런 달걀을 먹는 아이들은 이제 성인병, 우울증 이런 데 많이 노출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산 유지의 농업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화학 비료가 세계에서 4번째 단위에다 많이 씁니다. 농약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금메달을 땄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생산성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쓰게 됐죠. 그래서 화학 비료, 농약이 우리 토양, 수질 오염에 많이 구매라고 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진짜 좋은 음식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우리 자신들의 건강뿐 우리 자손들의 건강,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우리 환경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이 이제 인권이라는 말 정도. 우리 모든 국민이 사실은 건강한 먹거리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불평등에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음식도 인권이다. 이걸 이제 주장하면서 우리는 좋은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 소비 촉진에 같이 이제 동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기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에. 사실 유기농의 가장 필요해서는 우리 농민들 건강을 유지해서 저는 가장 필요하고 제 아버님이 상당히 그 부농이었어요. 그런데 제 아버님도 70세까지 농사를 짓는데 오전에 농약을 하면 오후에는 쉬시더라고요. 머리가 아프시고. 그래서 제 아버님이 굉장히 60년 70 농사 지으면서 고독성 농약을 많이 뿌리시면서 농사를 지었죠. 근데 70년대 후반에 와서 이렇게 혈액 검사해 보니까 혈액암이 생기신 거예요. 그 농약에서 계속 축적이 돼서 결국 마지막에는 혈액암으로 한 1년 고생하시다 이제 소천하셨는데 우리 농부들한테 가장 그게 문제죠. 그래서 미국 국립암연구소 보고에 하는 제초제에 노출된 농부하고 그렇지 않은 농부가 발암 확률이 6배나 높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농부들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농약 재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소비자한테 저는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식품 고를 때 뭘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지 한번 우리 여사님은 뭐 어떤 기준으로 고르십니까? 신선도와 가격. 그렇죠. 대부분 보시면 가성비죠. 가격 대비 품질도 좋고 외관이 좋은 거 이쪽을 보고 하죠. 그러나 이제 점차 우리는 가치 중심으로 가는 거죠. 이 농산물을 우리 가족 건강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또는 환경 보호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우리나라는 이 가치에 대해서 설문조사에 80% 가족 건강 그쪽이 나옵니다. 근데 유럽이나 이런 데 선진 그 유기농 국가에 가서 조사하면 환경 보호를 80%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점차 이쪽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나 지금도 이제 가격 대비해서 가격이 더 우선하지만 이제 착한 소비가 늘어나면서
가치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마트나 롯데마트 가면 달걀 정말 쌓여있죠. 어떤 걸 고른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살충제 뿌려서 우리가 피부로닐 펜트린 뿌려서 한참 문제 있죠. 저는 이것보다 아까 말씀 이 스트레스 물질이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소비자가 우리 농업을 바꿉니다. 산란계 사육 방법도 바꾸거든요. 우리 소비자들이 달걀 한 판에 5,000원 넘어가니까 난리 나죠. 한참 AI로 산란계 수가 줄어서 15,000원까지 와서 매부 수입해 왔죠. 지금 보통 4,500원에서 6,000원 가더라고요. 제가 이마트 가서 보니까 최근에. 그럼 달걀 하나에 150원 내지 200원입니다. 이 달걀 생산하려면 농약 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GMO 사료 먹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가격 경쟁력을 이렇게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은 더 이상 소비자가 값싼 달걀을 원하니까 농약 친 거, GMO 사료 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농약 치지 않고 동물복지를 만들면 달걀이 400원으로 배가 올라갑니다. 만약에 여기는 GMO 사료 먹입니다. 근데 GMO 사료까지 안 먹이고 완전 유기농 인증 받으려면 700원 내지 1,000원이 갑니다. 결국 소비자인 여러분이 어떤 달걀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농업인들은 따라가게 되죠. 고객 맞춤 서비스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싼 거 찾으면 농민들은 농약과 GMO 사료 먹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명품 좋아하시죠? 우리 여사님 명품 뭐 가지고 계세요? 본인이 명품이시구만요. 제 아내도 명품을 참 좋아해요. 근데 명품이 좋아. 이 명품 가방 얼마인지 아시죠? 우리 여성들은 롯데백 한 700만 원 가대요. 에르메스 꿈의 핸드백 가격이 5천만 원인데 저걸 살려면 3년을 기다려야 한대요. 그러니까 작년 홍콩 경매시장에서 2억 5천에 낙찰했다는 거죠. 이런 명품인데 저런 명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라니까 기가 막히죠. 그런데 우리 농산물도 이제 명품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먹거리에서도 명품이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그 명품이 어떤 것인가 소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년의 인생, 저는 노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죠. 네 번째로 이제 그 다음에 추천하는 것이 뭐냐면 평생의 발레자를 위해서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고급품을 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30기가 됐습니다. 작년에 2016년에 퇴직하고 들어 앉으면서 이제 30기가 되니까 아내한테 잘 보여야죠. 37년 가지고 공직선언에서 제가 주말에도 이렇게 출근할 때가 많죠. 우리 최 과장님도 그러시는데 그렇게 제대로 못 해줘서 이제 30기가 잘 보여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봉투에 석장을 넣고 아내한테 명품 백 하나 사보라고 했어요. 제가 37년도 한 번도 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석장을 넣는데 이게 아까 700만 원이라 했죠. 택도 없죠. 아내가 어디로 가냐면 아울렛으로 가서 80만 원짜리 2개 사고 그걸로 만족해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년이 넘었는데도 30기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대접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약초가 가는데 이제 금년 언제까지 갈려가 모르겠습니다만 대신 저는 이 아내한테 명품 핸드백은 못 사줬지만 대한민국에서 최고 명품 농산물은 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음악을 멋진 클래식, 아까 우리 최과장 멋진 노래 했는데 멋진 클래식, 찬송가 같은 그런 곡을 틀어주면서 쌀을 재배하는 데가 있습니다. 음파에서 식물도 반응을 해서 아주 좋은 쌀을 만들어낸다.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되지만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복지지만 식물복지라는 개념이 이제 앞으로 도출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린 음악을 해주고 재배한 이 쌀을 저는 사줘서 지금 먹고 있거든.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기농 고추, 유기농 배추, 뭐 괴산에 유기농 배추 많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사서 저희 김장을 저희들도 금연했습니다. 또 제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 배즙이에요. 초생 재배를 해선 정말 자연 재배한 배즙 기가 막혀요. 한 파우치에 1,000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90개, 3박스, 30개 주는 3박스를 해서 매일 아침 하나씩 먹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관님 말씀은 기적의 사과 한국에도 있습니다.
한국의 기저귀 사과 다음에 소개하는데 이 사과 집 한 파우치에 1,300원밖에 안 받습니다. 그 사과즙을 사서 먹고 있는데 정말 맛이 향긋하고 깔끔하게 좋습니다. 그리고 달걀 파동이 있죠. 저는 이제 순창, 전북 순창에서 한 선교사님이 자연재배에서 생산된 달걀을 보름마다 60개씩 택배로 받습니다. 제 아내는 고기는 안 좋아도 달걀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걸 60개, 한 달에 120개를 먹습니다. 매일 하루에 2-3개씩 아내가 먹는데 그 달걀을 신청하는데 60개에 5만 원씩 줍니다. 그럼 하나에 한 800원꼴 칠 거예요. 800원, 900원. 그렇게 해서 그런 명품을 사서 먹고 있습니다. 자, 소고기. 풀만 먹인 소고기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여기 충북도 있는가 모르겠네요. 배합사로 먹이면 아까 뭐 먹인다고 했습니까? GMO 옥수 사료로 먹입니다. 그러면 GMO 먹인 고기를 먹는데 대한민국에 이게 풀만 먹인데 유기농 이제 이렇게 풀사료 이탈리아 나라에 가서 볏짚을 사서 먹인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가 2달이면 한 마리씩 잡아서 SNS에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2kg를 삽니다. 그럼 500g 4팩을 고르는데 저 소고기가 1등급 등급 그 고급 육은 1kg에 20만 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비싸다 그러는데 사실은 일반 소고기도 그 가서 백화점이 아니라 고깃집 가면 12만 원, 13만 원 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20만 원짜리 못 사고 우둔 조금 밑에 등급이죠. 10만 원 갑니다. 2kg 사가지고 저하고 아내는 그냥 안 먹고 제 시집갈 딸이 있습니다. 딸을 몸을 만들어줘야죠. 아까 3대를 간다 그러니까 제 딸 몸을 만들어주셔서 이걸 사다가 딸만 2달 동안 먹입니다. 공무원이 뭐 어떻게 많이 이거 같이 먹을 수는 없죠. 그렇게 해서 명품을 저희 가족들을 먹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아침 식당입니다. 유기농 샐러드를 이렇게 먹기도 하고 유기농 이제 과일 아까 그 달걀 저는 아침마다 이제 아내가 토마토 또 그 양파 당근 그걸로 올리브 오일에다가 이렇게 딱 해서 한 접시 주면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떡이라든가 빵 한 쪽씩 이렇게 곁들여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유기농을 실천하는데 우리 처 과장님 아까 정말 멋진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실지 습인데 학은 굉장히 뛰어나는데 습이 얼마나 실천에 옮기고 유기농 쌀 뭐 어떤 걸 들고 계십니까? 먹고 있냐고요? 네. 네? 브랜드는 유기농 쌀은 드시고 계시죠? 않습니다. 그냥 유기농 자체가 브랜드입니다. 과장님 봉급에 유기농 먹기는 힘들어요. 맞벌이면 몰라도 제가 알죠. 저는 2급 공무원이거든요. 과장님 4급 공무원. 2급 공무원이면 충북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그 정도 높은데 제가 아내한테 돈 주는 돈이 450에서 500 갖다 줬어요. 그거 가지고 제 식구 사는데 그 유기농 사면 사 먹겠어? 못 사 먹죠? 근데 처 과장님은 저보다 훨씬 적겠죠 봉급이. 그러니까 택도 없죠. 그러나 그렇게 아까 많이 하시면 실천해야 돼요. 유기농산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제 식단에 유기농산을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돈이 되는 한 아내가 딸기로서 유기농 딸기를 샀다 들었다 해요. 그러면 이제 제 돈 내서 어떻게 사주죠. 근데 제가 출연이 좀 심합니다만은. 자, 그럼 명품 농산물이 어떤 걸까요? 일단은 안전한 농산물이란 유기 인증을 받아야 되겠죠, 소비자한테. 근데 유기 농산물에도 맛이 없으면 안 사요. 제가 제주도 밀감을 아시는 분이 재배해서 택배를 붙여서 4만 원씩 주고 사 먹는데 이 맛이 썩 이렇게 안 닿으니까 아내가 안 먹어버려요. 아내가 맛있다 해야 이게 입소문 내지 옆에 사람 사주거든. 제가 아까 앞에 달걀도 제 주변에 많은 지인들과 소개해서 우리 택배로 먹습니다. 맛이 없으니까 그걸 더 이상 구매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인증 받고 맛있게 만들어야 돼요. 외관은 조금 흠이 있다 할때도 맛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공품 같으면 GAP나 헬스 시설이 되어 있고 거기에 기능성이 있으면 금상 참아줘. 근데 이 기능성은 함부로 썼다가는 이제 그 고발당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서 이게 잘 분석해서 그게 나오면 넣으시고 플러스 알파는 홍보죠. 스토리텔링. 이게 갖춰지면 저는 유기농 인증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명품 농산물을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는 현장에서 실천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사님은 쌀 어떤 쌀 드십니까? 유기농 쌀. 유기농 쌀 어떤 브랜드? 브랜드가 아니고 동네에서 짓는 거. 동네에서. 네. 우리 대한민국의 쌀 브랜드가 1,800개 이쪽저쪽 돼갑니다. 1,500개에다 말고 1,800개 정도 보는데 저 브랜드가 피나는 싸움을 해요. 충북 쌀도 엄청나게 싸움 많이 할 겁니다. 이 속에 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한테 어떻게 어필하는 쌀을 할 것인가 명품으로 이제 그걸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대한민국에서 최고품질 쌀 그 농축산식품부에서 소비자단체에 의뢰해서 매년 러브미 12개를 대한민국의 그 브랜드 중에서 선발합니다. 매년 당첨된 쌀이 이 한면에 반한 쌀입니다. 해남 옥천에 있습니다. 이마트에 가면 10kg에 38,000원입니다. 대단히 비싸죠? 키로에 3,800원. 대단히 비싼데 저는 안 사 먹습니다. 왜요? 이거 유기농이요? 아닙니다. 3,800원 키로에. 근데 품질은 100개의 쌀을 딱 펼쳐보면 흠이 하나도 없어요. 100개가. 먹어보면 맛이 굉장히 맛있고 정말 완전한 쌀이에요. 그러나 저는 안 사 먹는다는 거죠. 왜? 이게 없어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유기농 쌀 최초 인증받은 보호생의 강대인 회장님의 생명의 쌀인데 이 쌀은 5,000원 갑니다. 키로에. 근데 이렇게 쌀을 100개를 펼쳐보면 90개는 흠이 없는데 10개는 흠이 좀 있어요. 저는 좀 흠이 있다 할지라도 품질, 고품질 쪽에서는 조금 흠이 있다 할지라도 가치를 여기다 두기 때문에 저는 돈을 1,200원 더 줘서 5,000원짜리 저희 가족은 사 먹습니다. 가치를 어디다 주냐 다르죠? 그래서 명품 쌀은 고품질도 물론 돼야 되지만 그 이전에 안전한 쌀이라는 것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여기 반려견 키우신 사모님 계시면 반려견 사료 어떤 거 먹이십니까? 시중에서 제가 최근에 그 텔레비에 홍보에 뉴스 시간에 나온 거예요. 이거 홍삼함유 기본식 유기농 게사료예요. 1kg에 2만 원 가더라고요. 우리 저 여사님은 저 남이신 같은 말인데 저는 이걸 먹이는 그 사모님들한테 여쭙고 싶어요. 당신 자녀들 먹이는 쌀은 어떤 쌀 먹입니까? 틀림없이 2,000원짜리 먹을 거예요. 그래서 걔만 또 못하냐고 제가 이렇게 여쭙고 싶거든요. 위험한 질문입니다. 예? 위험한 질문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 너무 가기 물론 걔도 반려견도 가족과 똑같아요. 나는 자녀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5,000원짜리 먹여야 한다는데 조금 제가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 유기농 쌀 안 먹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이 유기농 쌀을 지금 옛날에 우리 90년대 애국 선교사들이 왔을 때 밥그릇 열봐요. 엄청 크죠. 600g 밀리리터. 근데 지금은 뭐 100ml도 안 돼요. 커피잔 한 잔 그 공기 먹을까요? 그렇게 적어요. 쌀이 비싸서 유기농 쌀 안 먹는다는 분들이 계셔요. 쌀 한 공기값이 얼마냐? 일반 쌀로 하면 130원밖에 안 돼요. 유기농 쌀은 200원밖에 안 갑니다. 아이들이 먹는 쌀은 60g, 70g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저 충북 학생들 그 학교 음식에 유기농 쌀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안 넣어요. 하는 데도 있어요. 친환경 쌀에서 무농약 쌀만 들어갈 거예요. 전라남도는 몇 년 전부터 유기농 쌀을 바꿨습니다. 무농약 저는 관행하고 무농약하고 하늘과 땅 차이라면 무농약과 유기도 하늘과 땅 차이라고 봅니다. 저는 무농약 앞으로 없애야 한다고 보거든요. 전농약 없애듯이 무농약. 왜냐하면 국제 기준이 없어요. GAP 아니면 유기 2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는 유기농 쌀로 넣어요. 27만 학생들한테 넣으면서 도에서 4, 5억을 교육청에 이렇게 부담을 내줍니다. 그러면서 유기농으로 바꿨어요. 자, 우리 아이들 200원, 70원 하루 한 달에 20개예요. 1,400원만 더 벌면 우리 아이들 유기농 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커피 한 잔에 자판기 400원, 커피 한 잔 4,000원, 5,000원 그러죠? 아이들한테 2,500원 아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학생 1,000만, 군대 60만, 우리 자라는 아이 자녀들한테 유기농 쌀을 먹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유기농 쌀이 5만 헥타에서 생산된 쌀이 필요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지금 벼 유기재배는 약 15,000헥타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이 괴산뿐만 아니라
충북도 저는 전체 논을 유기재배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2005년부터 별 유기재배 연구를 10몇 년 했는데 정말 쉬워요. 쉽기 때문에 이 충북 들녘을 유기농 들녘으로 담았다. 일단 괴산 들녘은 계산이 뭐한 몇 배에서 안 되더라고요. 논이 전체 유기농을 바꿉니다. 그러면 여기는 잠달 매미 정말 천지죠. 괴산군이 유기농 특화구라고 하는데 벼논이 유기농 전체 아니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책임지시고 도에서 지원해 주셔야죠. 그 쌀 생산되는 건 문제 아니에요. 판매하는 거 충북 아이들한테만 먹여도 몇 배 각각 금방 들어갑니다. 아이들한테 먹일 쌀만 그리고 나서 서울에 이렇게 판매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쌀을 5등급으로 나눕니다. 1800개 브랜드 중에서 자 여러분은 어떤 쌀을 드신가 다시 한번 일반 관행쌀 보통 1,500원에서 2,000원, 2,500원, 2,000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품질이 좋은 것은 2,500원, 3,000원. 아까 한눈에 반한 쌀 최고 품질 3,800원까지 가죠. 무농약도 아닌데 아주 고품질 쌀을 잘 브랜드화 했기 때문에 가격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농약 쌀 있고 이제 유기농 쌀인데 유기농 쌀도 두 가지입니다. 유기농도 자재의존하는 유기농업이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화학비료 대신 영양제, 농약 대신 생물농약을 굉장히 많이 쓰는 자재의존한 농업인데 사실 제가 오늘 마지막에 이제 자연재배, 자연순환 유기재배, 완전 초생재배로 해서 자연재배하는 쪽으로 가면 프리미엄 명품이 됩니다. 명품 백 중에서도 아까 프리미엄 명품은 5천만 원이고 일반 명품은 700만 원이죠. 근데 쌀도 그게 있다는 거죠. 저는 5그레이드로 나눕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찾으시는가 보시면 저는 프리미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명품 유기농 인증만 받은 거 보는데 유기농 수에도 프리미엄 유기농 쌀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연산 송이 2kg에 200만 원 갑니다. 비슷한 사촌인 새송이는 우리가 재배한 새송이는 8,000원밖에 안 가요. 240배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연산이라는 거죠. 키워드는 자연산. 그럼 우리가 재배하는 이런 농산물을 자연산에 가깝게 재배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훨씬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자연재배가 이제 새로 태동한 겁니다. 유기농업에서 자연재배는 이제 위에 프리미엄급으로 생산한 하이클래스로 이제 자재법에서 이런 쪽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완전히 이렇게 갈 수는 없죠. 그러나 자연산에 가깝게 환경 조건을 만들어가면서 저비용 저투입으로 가는 농업이 이제 자연농업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강조하는 토양입니다. 토양을 건강하게 순수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 모든 유기농업의 가장 근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근간을 튼튼히 하지 않고 사실 모래밭 위에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건강하고 순수한 토양 밑에서 자란 작물을 재배하면 건강한 작물이 되죠. 또한 이런 작물을 사료로 먹는 동물도 건강할 거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인류가 건강해지잖아요. 그게 선순환이에요. 토양이 건강해야 사실 우리 사람까지 건강해 선순환이 되는데 우리는 상당히 토양을 건강히 가꾸는 일에 굉장히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이제 그 명품 농산물이 어떤 것인가 작물들로 이제 그 재배하는 쪽을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벼도 토양 재배에서 사실 헤어리 배치가 재배하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또 순수해집니다. 이것만 잘 재배하면 화학비료 농약 없이 농사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제가 2005년부터 저희 농업지에 10년간 쭉 해왔는데 수량이 별로 안 떨어져요. 헤어리 배치만 잘 재배하면 수량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전라남도는 일반 관행재배 토양도 헤어리 배치 재배를 권장합니다. 화학비료 없애보려고요. 그래서 우리 들녘에 화학비료 없어요. 그리고 일반 관행재배도 왕우랭이를 공급을 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제초제 없애려고. 그래서 화학비료 제초제 없애려고 그렇게 정책을 펴고 있는데 병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충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만약에 콩도 명품을 다는 가을에 보리 파종해놓고 이제 5월달에
트랙터 앞에다 롤러를 달아가지고 눕혀져 가면서 뒤에 세조파기로 콩을 세조파합니다. 그러면 보름 뒤에 볼이나 밀집은 쭉 갈색으로 변하면서 땅을 피복을 해주고 이 속에는 알리로페신한 타감 물질이 있어가지고 잡초 발화 억제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썩으면 퇴비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콩만 쭉 올라가면서 무경은 콩 유기재배가 가능하죠. 이런 콩 가지고 이제 우리가 메주도 만들어서 명품 만들 수가 있고 이제 명품 만들었을 때는 최고 프리미엄 명품은 도자기에다가 된장, 간장 담아서 그러면 선물 세트로 12만 원 받고 파는데 물론 저거 많이 안 나가지만 괴산의 최고 명품 브랜드로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두유 여러분 아이들 두유 좋아하고 그렇죠? 유기농 두유 먹여야 한다. 아무 두유나 먹으면 잘못하면 GMO 콩 갖고 만든 두유 아이들 먹일 수가 있습니다. 고추 유기재배 가을에 헤르미치 파종하고 5월달 4월 하순으로 보면 헤르미치가 살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추苗을 심습니다. 그럼 풀밭에 심는 거예요. 그러면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가면 이게 하고에 의해서 헤르미치가 땅을 피복을 다 해줍니다. 그러면 흙탕물도 덜 튀어오르죠. 그래서 역병, 탄저병 훨씬 적어집니다. 그러면서 고추 이렇게 유기재배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더 수확을 하면 비가림, 포도처럼 비가림을 해주는 후기 수확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을 이제 만약에 비닐하우스 일중이어서 겨울 재배를 하지 않을 때는 이런 완두콩이나 보리, 헤어리베치 같은 것을 반드시 높이로 해서 땅을 건강하게 살리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리 현대야 이렇게 고추를 4월달에 조기 재배하면 굉장히 좋은 고추를 만들 수가 있고 자연 재배 오늘 여러분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재배적 기술적인 면에서는 소비지 않고 이런 데 생산된 농산물이 명품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것만 이제 추출해 왔습니다. 자 풀밭에입니다. 손짓 풀밭 속에 무 심었죠. 이게 명품이에요. 이 친구는 농약하지 않고 풀 속에서 무 재배했는데 이 무 먹으면 기가 막혀요. 이 무나물 해서 먹었더니 달달하니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비자들 어디 현장에 가서 농산물을 사실 때 이런 풀과 어우러져서 생산되고 있는 그 농부 것은 진짜라고 생각해요. 오늘 저는 이게 헤어리베치 이야기인데 그것도 하나의 풀의 일종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자연 초생하는 풀밭에서 농산물 농업을 추진하는 농부들 많이 있습니다. 미리 자연 재배를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로 진정한 그 유기농산물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우스에서 오이 유기 재배하는데 수단 갈아서 여름에 재배를 합니다. 7월 8월 9월에 재배해서 한 2달 정도 70일 정도 재배해서 갈아 넣어주고 오이를 심어서 이제 수확을 하신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땅을 저렇게 녹비작물이나 저기다가 이렇게 볏짚도 엄청 났어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땅을 건강하게 순수하게 가꾸는데 이런 유기물을 많이 넣어줍니다. 근데 유기물을 산화초 배워서 퇴비 만들어서 넣어주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녹비작물을 재배해주고 볏짚을 이용해서 이렇게 재배하게 되면 땅이 건강하면 작물도 건강해서 화학비료 농약 저치고도 얼마든지 명품을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유기농 오이는 오이를 딱 뿌려가지고 30초 뒤에 붙이면 붙습니다. 신기하죠? 자, 과수도 초생재배. 과수가 유기재배 어렵다는데 과수가 유기재배 가장 쉽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역설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 나무를 기르면서 밑에 초생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과수 어떤 사과를 삶는다, 배를 삶는다 할 때 초생재배 하신 농가 것을 꼭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토양을 건강하게 갖고 이렇게 해서 한국의 배 이렇게 초생재배에서 유기재배 하신 분들이 한 40여 분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분들 배 사시면 이 배즙이라든가 조청까지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농장에 가면 저렇게 에덴 동산이 따로 없죠? 많은 천적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적에서 해충이 자연적으로 방제를 해주기 때문에 농약을 하지 않고 농사짓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성에 이제 이렇게 자연재배에서 하시는 분 배즙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저귀 사과입니다. 제가 마음이 아까 말씀드린 저는 수경재배 전문가였는데 제 마음 살짝 열린 것은
이 김을하 씨 일본 기저귀 사과 농장을 2006년도에 가서 보고 마음이 깜짝 놀랐어요. 자, 2005년에 친환경 소장 보증받고 1년 동안 애를 썼는데 이 농장에 가서 보고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한번 아무것도 치지 않고 초생기들만 합니다. 동영상 잠깐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농부가 만든